안녕하십니까. 조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책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저자는 구범진. 구범진 교수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국사학과도 있죠.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병자호란은 사실 한국 역사죠. 그런데 병자호란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나라, 우리나라를 침략한 홍타이지가 황제였던 청나라의 역사기도 합니다. 병자호란은 우리는 이제 국사, 한국의 역사로 계속 다뤄왔는데 이분은 이제 동양사학과로서 한국 역사가 아니라 청나라 역사를 공부하신 학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나라 입장에서 본 병자호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그 시점의 변화에서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학자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 무슨 소설 쓰시는 분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읽어보시면 디테일에 강하다. 자기도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그 문헌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은 10페이지로 할 수 있는 걸 100페이지에 다 고증을 하셔서 쓰신 이런 그 냄새가 좀 나는 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역사의 진실 또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권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조선시대의 큰 전쟁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 두 개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선조의 손자죠. 선조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니까 그 인조 때 병자호란이 나서 정말 단기간에 그러니까 병자호란 여기 보시면 1636년입니다. 1636년. 그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한 40년 터울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고요. 임진왜란이 이제 거의 1598년, 7년에 끝났으니까 끝난 걸로 보면 30년, 또 중간에 정묘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참 이 시기는 그 왜군과 이 청나라 여진족에 의해서 나라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 전쟁에 시달리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자호란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1636년이 병자년이었는데요. 병자년은 음력으로 따지죠. 실제로 병자호란은 1637년에 일어났습니다. 1637년 1월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1637년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도 1636년 병자년이죠. 그래서 병자년 맨 끝부분에 일어났다. 그래서 사실은 병자년에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2월 말,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말 22일경에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나가서 홍타이지에게 절을 하거든요. 이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년 다음 해인 정축년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력으로는 2년에 걸친 전쟁이고, 양력으로 치면 1월 초에 쳐들어와서 2월 20일경에 전쟁이 끝납니다. 왜 임진왜란이 7년간 지속됐는데 병자호란은 2개월도 안 걸립니다. 정말 속전속결. 우리가 정말 임진왜란보다 더 충격적이죠. 임진왜란은 그래도 왕이 피난을 가서 굴욕을 당하진 않았는데 이건 왕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적의 황제에게 뭐 3번 절하고 머리를 부딪히고 9번 고개를 조아리는 삼괴 구고도의 치욕을 당해서 사실은 병자호란이 훨씬 저희에게는 충격적인데 이게 2개월도 안 걸려서 끝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637년에 1월 초에 조선을 침공합니다. 뭐 1월 한 3, 4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압록강을 건넌 지 8일 만에 한양에 도달합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원래 선조의 그 전략은
정묘호란 때처럼 또는 그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왕들이 했던 것처럼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강화도로 피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압록강 건넌 다음에 이제 적이 쳐들어옵니다라고 이제 한국군이 조선군이 파발을 막 보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보고를 하는데 벌써 한 5, 6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 압록강을 건너왔어? 라고 했는데 한 2, 3일 후에 청나라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조선군의 파발만한 속도로 정말 계속 압록강부터 서울까지 계속 달린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 청나라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니까 우리도 천천히 피난 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피난 준비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청나라군이 벌써 서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게 뭐야? 엊그제 파발이 와서 청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벌써 강화도 길을 청나라군이 막고 있어? 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해서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입성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강화도가요 또 함락이 됩니다. 정말 몽골군이 한 번도 40년 동안 고려를 쳐들어왔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던 강화도를 그리고 이 여진족 청나라도 그 전에 10년 전에 정묘년에 들어와서 함락시키지 못했던 강화도를 홍타이지가 2월 중순에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강화도도 함락됐지 남한산성 또 이 남한산성 입성에서 전국의 조선군에게 남한산성으로 와서 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 몰려오던 이 한 달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인조를 구하러 몰려오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군대들이 다 청나라 군에게 격파당합니다. 구하러 올 사람이 없죠. 강화도도 함락됐죠. 그러니까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말이고요. 이 병자호란에 대한 저도 그렇고 인식이 되게 이렇습니다. 진짜 인조 참 그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나 이 병자호란에 참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이런 치욕스러운 인조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 이 사람들은. 특히 인조는 그 신하들이 임진왜란도 같이 겪었을 텐데 전쟁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냐. 정말 무능의 극치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혀 상상도 안 가는 공무원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2달도 안 되고 한 달 20일, 1개월 20일, 한 50일 만에 나라가 망합니까? 사실은 인조가 나와서 항복하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청나라 홍타이지가 인조를 죽이고 이제 한국은 내가 먹겠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를 잡아서 청나라로 간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옛날에 몽골이 했던 것처럼 하면 뭐 인조를 죽일 수도 없고 한국 신하들은 인조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청나라에서 파견된 관리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몽골 지배를 받았던 고려 말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참 그것도 운이 좋게 그런 일을 또 피하긴 했지만 그것도 설명이 나옵니다. 명이 쇠락하고 청이 일어나는 국제 정세에 조선은 정말 너무 무지했다. 이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을 배신할 수 없다고 여기만 계속 매달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효종 때 송시열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인조 때 과연 이렇게 무지했나?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가 무인지경으로 8일 만에 서울까지 오도록 도대체 평안도, 황해도, 평양 뭐 여기 있는 이 군대는 지금 북한을 다 가로질렀다는 얘기인데 거기 군대가 엄청 많았을 텐데 거기 군인들도 없었냐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당나라 군대였냐는 거죠. 조선의 군사들은 다 도망쳤냐? 선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에 갇혔는데 전국 각지의 군사들이 선조가 남한산성에서
거의 한 달, 한 40일을 버텼는데 그냥 아무도 와서 선조를 도와주지 않았냐. 또 제가 얘기했듯이 삼전도의 굴욕은 최악이었나. 뭐 최악이죠. 어떻게 삼전도 이상으로 굴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설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전해주고 인조를 끌고 가지 않았잖아요. 사실 인조를 끌고 가도 전혀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디테일이죠. 디테일을 보면 사실은 병자호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 사실은 병자호란의 병자년에 청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는 홍타이지 아버지가 누르하치죠.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홍타이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청나라가 왕국이었습니다. 즉 중국은 황제인데 청나라는 아직 황제가 아니었는데요. 홍타이지가 이제 청나라의 왕이 됐다가 이제 전쟁에서 계속 이겨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중국 황제와 동등하게 명나라와 동등하게 나도 황제가 되겠다 라고 선포하고 병자년 1636년 4월 11일이라고 그러는데 음력이니까 이제 5월이겠죠. 홍타이지가 자기가 황제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럼 인조가 그렇게까지 바보였느냐? 그거는 아닌 게요. 당시 우리는 이제 역사가 나중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다 집어먹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국제 정서에 아둔했냐, 어두웠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한 3, 40년 지나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다 하지만 지금 명나라는 그대로 있고요. 만리장성 이남은 완전히 명나라고요. 다만 만주에서 청나라가 일어났는데 명나라가 만리장성 이후로 군대를 보내면 번번이 져요. 그래서 이제 만주는 청나라 것이 됐구나 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은 군사수가 10만 명 미만인 거죠. 명나라는 100만 명이 훨씬 훨씬 넘기 때문에 군사 동원력이 명나라에 비하면 청나라는 당시에 인구나 군사수가 1% 정도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조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오긴 하지만 아직 명나라가 그대로 있고 다만 만주를 이제 청나라가 차지했을 뿐인데 우리가 갑자기 명나라를 여기서 배신했다가 명나라가 화를 내는 것도 곤란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우리가 아직 명나라한테 이렇게 맞짱을 떠갖고 우리도 황제다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듯이 좀 홍타이지가 황제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약간 의아했고요. 이거는 명나라 관리들의 뜻이라기보다는 홍타이지 자신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황제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뜻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은 청나라 입장에서도 영원한 일이고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청나라가 명을 정복을 하는 거는 사내관이라고 만리장성의 요충지를 다스리던 관리가 배신을 합니다. 명나라를. 또 이자성이라고 별거 없는 반란군이 갑자기 북경으로 쳐들어와서 북경을 차지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좀 허무하게 갑자기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는 게 청나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분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효종, 송시열 이런 사람은 물론 국제정세가 너무 어두웠고 고집탱이였고 그렇지만 인조 때는 아직 우리가 인조 당시로 가도 만약에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면 아직 명나라를 버리기 힘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인데 홍타이지가 황제 즉위를 하기 위해서 당시 청나라에 와 있던 각국의 사신들을 다 모읍니다. 황제 즉위식에 참석시켜요. 황제가 되면 거기서 3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의 사신들이 물론 명나라는 아니겠지만 거란, 몽골 이런 모든 나라의 사신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당시 조선에서 갔던 두 관료는 우린 명나라 황제만이 황제다 그러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이게 몇백 명, 몇천 명이 절하는데 2명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황제 즉위식 망쳤습니다.
홍타이지가 엄청 화가 났고요. 사실은 이때 조선 침공 병자호란을 계획했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야, 내가 황제를 했는데 여기서 절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던 두 명을 보낸 나라 조선을 가만 놔두면 나는 황제가 아니다. 얘네를 내가 황제라고 얘네가 인정을 해줘야 내가 최소한 황제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겠다. 요거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두 명이 그때 절을 했어야지. 절을 했다면 아마 조선에 돌아오지 못했든지 아마 뭐 일족이 다 멸했겠죠. 예, 그 어떻게 너는 청나라 오랑캐에게 절을 하냐 황제라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8일 만에 서울 점령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조선의 군사들이 뭐 비겁한 게 아니라 작전을 어떻게 짰냐? 청나라 기병을 평양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모두 산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그 압록강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 있는 모든 조선의 군사들이 근처 산성에 가서 청나라 애들이 이 산성을 치면 우리가 이 산성을 지키자.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엄청난 허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예 기마 군단이 산성을 하나도 공격 안 하고 그냥 대로를 쭉 따라서 달려갔고 서울로 질주합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의 그 조선 그 장군들의 작전이 산성을 지키자. 설마 산성을 평양성, 의주성 뭐 이런 데를 공격 안 하고 바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저는 이제 요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결국 얘네들이 막 다 도망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조선군이 비겁하게 나름 작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작전도 언뜻 들으면 맞아. 김화병을 평양에서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우린 산성에서 얘네들을 상대해야 돼. 다 산성에 들어간 거죠. 정말 그 중요한 점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얘네들이 산성을 공격하지 않고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평소에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이 있어요. 대동강, 청천강, 임진강 이런 강을 청나라군이 잘 못 건너서 거기서 우왕좌왕할 때 산성에서 나와서 얘네들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4월에 황제치기식에서 치욕을 당한 청의 홍타이지가 왜 겨울까지 기다렸냐? 정보를 입수한 거죠. 조선은 1월이 추워서 1월에 강이 다 얼더라. 그래서 사실은 대로를 막 따라 달리다가 청천강 얼어서 바로 달립니다. 대동강 얼어있기 때문에 바로 달립니다. 임진강 얼어있기 때문에 바로 달립니다. 한강 얼어있기 때문에 바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한강 건널 때까지 압록강 건너고 청천강 건너고 대동강 건너고 임진강 건너고 한강 건널 때까지 8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다 청태조 홍타이지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정말 이걸 읽어보면 청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애들은 다 산성에 들어가 있을 거고 1월에는 강물이 다 얼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에 당장 때려 죽이고 싶지만 이걸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나라가 명나라에 당할 수 없던 게 홍위포라는 그 대포입니다. 서양에서 이 엄청난 화력을 가진 대포가 있는데 이 명나라 군들을 다 생포해서 청나라 군으로 흡수해서 홍위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서민도 어떻게 점령했냐? 조선군이 다 도망갔겠죠. 아닙니다. 조선의 수군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수군이 다 강화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그 커다란 판옥선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홍위포로 그 판옥선들을 쏴서 판옥선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고요. 겨울에 이 바다가 낮아지는 조수간만의 차, 또 이 조류가 빠를 때 그럼 판옥선들은 바다가 낮기 때문에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배가 크기 때문에. 뭐 판옥선이라기보다는 배가 큰 배라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빨라서 조정이 힘들어요. 이때 그 청나라는 아주 소형성, 우리로 치면 모터보트 같은 조그만 배를 막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담비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이런 조그만 배를 타고 큰 배들이
이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낮고 조류가 빨라서 못 움직이는 동안 재빨리 조그마한 80개의 모터보트 같은 배를 타고 강화도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이것도 이 조그만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조선군이 뭐 싸우지도 않고 완전 형편없었냐? 그건 아니고 작전이 10개를 잘해야 되면 8개 정도는 잘했는데 한두 군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해서 도대체 강이 얼면 어떡할 건가? 산성인데 얘네들 산성을 공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만약에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낮아져서 큰 우리 조선의 수군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떨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아주 무슨 내가 방만하고 맨날 놀고 뭐 정말 누가 봐도 쟤는 정말 제대로 자기 일 안 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게 한 끗 두 끗이 모자르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내가 일하는 기업이 모두 열심히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거기서 하나 두 개를 그 관리자들이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생각 못하면 순식간에 기업도 망할 수 있겠구나.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병자호란의 이 디테일을 알게 되면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8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강원, 충청, 정상, 전라군들이 모두 남한산성을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가운데 있고 다 중앙 지휘관들이 남한에 갇혀 있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못하고 처음에 경상도가 올라왔대요. 빵 집니다. 강원도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군대는 이게 뭐 같이 몰려와도 사실은 이길 수 있지만 처음에 경상도, 그 다음날 강원도, 그 다음날 충청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도씩 깨버리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당시에 뭐 아시아에서는 최강의 군대였죠. 일당백의 군대였는데 뭐 이게 무슨 몇만 명이 한꺼번에 와도 지금 청나라가 거의 이길 수 있는데 이게 뭐 뿔뿔이 흩어져서 10,000명씩 오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다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그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또 생각 못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자기 부하만 보냈죠. 정묘호란도 부하만 보냈습니다. 고려의 몽고가 침입했을 때 거기에 징기스칸이 왔습니까? 징기스칸은 우리나라 오지도 않고 자기 말단 부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가 버티면 된다. 얘네들이 그렇게 군사력이 세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적군의 왕이 대장이 직접 안 온 케이스였다는 거죠. 정말 조선 역사상 수양제 당태종 침입 이후에 왕이 당태종 때 죽었죠. 당태종이 고구려. 당태종 침입 이후에 뭐 안시성에 전차고 했지만 처음으로 적의 왕이 그때 홍타이지가 군사를 직접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홍타이지가 한국에 온 것도 조선의 관리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친정에서 전군을 몰고 옵니다. 3만여 군사를 다 인수해서 압도적으로. 그래서 홍타이지가 단기간의 전쟁을 압도적인 군사로 끝낼 계획도 있었다. 정말 여기는 전투력도 뛰어나고 기획력, 작전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작전 능력이 0이 아니라 우리 작전 능력이 한 10은 됐는데 홍타이제 작전 능력이 10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이 이렇게 우세할 때 보통 정도로는 말도 안 됐다. 그런데 끝에 가서 홍타이지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왔을 때는 사실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에 가둬놓고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인조도 잡아서 청나라 들고 가고 대한민국 조선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인조하고 신하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청나라 홍타이지가 사신을 보냅니다. 남한산성에 갇혀갖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와서 삼괴 구고드에 그 예를 올려라. 즉 나를 황제로 칭하고 인조가 내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인조가 그럼 저 안 데리고 갑니까? 너는 그냥 조선에서 계속 왕 노릇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절하게 정말 보세요. 전국의 군사가 다 지금 깨졌습니다. 고아올 군사가 없어요. 강화도도 깨졌습니다. 점령당했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요. 식량은 이제 한 달치도 안 남았어요. 남한산성에. 근데 뭐 밖에서 구원의 손길이 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데 뭐 한 달 후에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남한산성에서.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구하러 올 군사가 없어요. 다 깨져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데 너 그대로 왕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욕스럽게 절을 했다는 걸 계속 얘기하지만 다시 당시 인조와 신하들은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봐주지 우리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청나라 황제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갑자기 친절하게 하지? 라는 대화를 막 합니다. 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런 좋은 조건으로 절 3번만 하면 나라를 계속 다스리게 해준다는 조건을 왜 걸었을까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여기 주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절 3번 하고 이제 네가 황제다. 명나라는 우리 황제 아니다라고 해주면 이전과 똑같이 2달 전과 똑같이 너는 그냥 여기서 왕 노릇하고 마음대로 해라. 라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홍타이지의 손잡벌 되는 강희제가 왕자가 여러 명 있고 이게 눈에 띄는 왕자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 청나라의 황제가 되는 이유가 강희제가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서 곤보자국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은 오래전부터 천연두가 계속 돌고 있었는데 아마 만주에 살던 여진족은 작은 부족으로 나뉘어서 청정구역에 살아서 그런지 천연두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대요. 그러다 이제 청나라를 세워서 그 중국하고 조선을 침공을 하면서 천연두를 처음 본 거예요. 사실 천연두가 얼마나 무섭냐? 그 스페인 군사 몇백 명이 잉카 제국으로 쳐들어갔는데 잉카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천연두 때문에 망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몇만 명대 수백 명의 전투에서 이기기 힘든데 천연두로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잉카 제국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나라도 그 잉카 제국 못지않게 천연두를 전혀 겪지 않은, 그러니까 그 청나라 사람들은 마마라고 그랬대요. 이 마마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당시 청나라 왕족이나 청나라 사람들에게 천연두 공포는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용어도 있는데요. 숙시는 천연두를 이미 알아서 곤보자국이 있는 사람, 생시는 곤보자국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안 것은 한 번 알으면 안 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 다음 황제가 되느냐? 갑자기 황제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연두를 알았던 사람을 황제로 시키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다 계획을 세워서 겨울에 강물이 얼었을 때 오고 홍이포도 준비하고 모도 준비하고 해서 다 왔는데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조선을 자기가 먹는데 조선 서울에 천연두가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월에.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서 우리 여기 있다 다 죽는다. 빨리 항복받고 가자라고 해서 인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잘해주지라고 할 정도로 절 3번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사실 인조는 여기서 크게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생각보다 조건이 좋으니까 빨리 하자라고 해서 삼괴 구고드 예를 올렸다는 거죠. 병자호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짧았고요. 정말 처참했고요. 우리가 아주 개판을 쳤다고 그럴까요? 아주 엉망이었지는 않았지만 정말 몇 개를 중요한 걸 미스했는데 적은 너무너무 철저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누가 돌봐주는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는지 천연두 때문에 홍타이치의 계획이 끝에 가서 어긋나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병자호란의 실태였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조가 잘했냐 그때 대신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10이 필요한데 0을 준비하나 8을 준비하나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 국가를 조직을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